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올림픽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다 듣고 나시면 수천억 원의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왜 이번 올림픽이 유독 조용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결국 누가 메우게 되는지가 한 번에 보이실 겁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흥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흥행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이 적자를 결국 누가 메우게 되느냐.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요즘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는데 TV를 켜도 잘 안 보이고 뉴스에서도 예전만큼 다루지 않고 주변에서도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올림픽 하고 있는 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실제로 이번 올림픽을 시작한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함은 그냥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시차도 있고 거리도 멉니다. 그것만으로도 관심이 분산되기 쉬운 조건인데 여기에 결정적인 구조 변화가 하나 더 겹쳤습니다. 바로 JTBC의 중계권 독점입니다. JTBC는 2019년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범위가 큽니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부터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2030년 동계올림픽,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까지 총 4번의 올림픽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30년 월드컵 중계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 들어간 금액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7천억 원까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올림픽 중계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이라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중계권을 사고 비용도 나누고 중계도 나눠서 했습니다. 채널을 돌리면 여기저기서 올림픽이 나왔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JTBC가 이 관행을 깨고 IOC와 단독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지상파 3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JTBC가 더 높은 금액을 불렀고 IOC는 당연히 더 많이 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JTBC가 혼자 다 중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JTBC도 처음에는 지상파의 중계권을 되파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매 협상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전부 결렬됐습니다. 왜 깨졌느냐? JTBC가 KBS에 요구한 재판매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MBC에는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KBS는 지난해에만 1,000억 원 적자가 난 상황이었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올림픽 중계를 할 때마다 200억에서 300억 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광고 시장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이 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사상 처음으로 지상파 3사가 모두 빠진 올림픽이 만들어졌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지상파에서 올림픽을 볼 수 없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올림픽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멀리서 벌어지는 일 같은 느낌. 예전처럼 TV 켜자마자 분위기가 확 올라오지 않는 느낌.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예전 올림픽을 떠올려 보시면요.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쇼트트랙을 보게 되고 밤에는 하이라이트가 한 번 더 감정을 끌어올렸습니다.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구조였습니다. 여러 방송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중계하고 뉴스에서 다루고 온라인에서 영상이 돌고 대화가 생기고 그러면 관심이 증폭되었었죠. 이번에는 그 구조가 깨졌습니다. JTBC 한 곳에서만 중계가 되다 보니 다른 방송사의 현장 취재도 제한되고 뉴스에서 쓸 수 있는 영상도 하루에 4분 정도로 제한됩니다. 지상파 3사는 경기장 안에 취재진을 넣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이 부족하니 보도가 줄고 보도가 줄으니 온라인에서 퍼질 장면도 줄고 선수들의 이야기도 줄어듭니다. 이야기가 줄면 응원이 줄고 응원이 줄면 관심이 줄고 관심이 줄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번 대회가 이탈리아에서 열린다는 점도 겹칩니다. 유럽이니까 시차가 있고 경기가 주로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새벽 7시 사이에 집중됩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처럼 우리 땅에서 열리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 현장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관심을 끌어올리려면
오히려 더 많은 창구에서 더 다양하게 불을 붙여야 하는데 정반대로 창구가 좁아진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JTBC 입장에서는 수천억을 투자해서 확보한 권리이니 제값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매년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양쪽 다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청자가 올림픽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좁아졌고 국민 이벤트가 조용해졌습니다. 올림픽은 한 채널의 완성도만으로 불이 붙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이 붙어야 하는 국민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돈 이야기가 되느냐는 겁니다. 올림픽은 경기 몇 개 잘 치르면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관심이 쌓여야 경제 효과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소비가 늘고 관련 산업이 돌아야 돈이 돕니다. 그런데 관심의 불씨가 약하면 그 모든 것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JTBC가 중계권에 투자한 수천억 원, 이 비용을 광고와 재판매로 회수하지 못하면 그건 기업의 적자로 남습니다. JTBC는 이미 2023년에 707억 원, 2024년에 386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중계권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 경영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림픽 흥행이 저조하면 관련 스폰서 효과도 줄고 스포츠 산업 전반의 투자 매력도 떨어집니다. 더 넓게 보면 국가 행사에 관심이 줄어들수록 그 행사에 들어간 공적 자원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가장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일은 동계올림픽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2월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 중계권도 JTBC가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과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면 월드컵도 지상파에서 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2032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흥행 저조는 단순히 스포츠 열기가 식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을 만드는 시스템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비용이 생기는가, 그리고 거대한 투자가 회수되지 못하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가는가, 그 신호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중계권을 누가 갖느냐 싸움에 머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국민 이벤트가 다시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TV를 켜면 자동으로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약과 하이라이트로 자기가 선택하는 시대에 중계 구조까지 닫혀 있으면 앞으로 어떤 큰 행사도 비슷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 방송사가 독점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 창구에서 함께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